자, 오늘은 대수라는 과목,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대수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이제 이 1단원에서 배우게 될 지수와 로그에 대한 연산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 자, 대수야, 대수. 대수가 뭔지는 아니? 대수는 뭐냐면 저 대자가 한자로 대신할 때야. 대신할 때. 그러니까 숫자를 대신해서 뭔가로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실 그거지. 문자로 나타내잖아, 항상. 숫자를 문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그 문자를 구한다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를 만든다거나. 결국에는 이 대수는 이게 영어로는 이제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그 알지브라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을 대수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까지 했었던 것들을 배운 거 아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대수라는 것을 하면서 이 함수, 방정식 하면서 뭘 하냐면은 뭐만 배웠냐면은 다항식을 배웠어. 다항식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거 1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뭐 3차, 4차 해가지고는 어떤 문자에다가 이 위에 있는 지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는 다 이 다항식을 해왔었단 말이야. 이 다항식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배울 이 대수에서는 이런 다항식이 아닌 다른 함수들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이게 다항함수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대수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쓰지는 않는데, 이 초월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이 초월 함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수,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 함수. 요거 두 개를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 뭘 배우는 거야? 이 대수라는 과목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은, 함수라는 것을 배우는 거야, 함수. 함수를 배울 거야, 함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 안 배운 거 아니잖아. 다 배웠었잖아. 그럼 함수가 뭐야? 네, 선생님이 함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라고 하면 나는 보통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해. 얘는 뭐다? 관계다. 어떤 관계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와 y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이 x, y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우리 이제 다항함수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x, y가 다항함수적인 관계들을 배우는 거, 뭐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이런 건 뭐 포물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고, 뭐 3차 함수는 뭐 3번 꼬여가는 이런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는 이 초월 함수를 통해서는 어떤 관계를 배울 것이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단원에서 배우게 될 지수하고 로그, 이 녀석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걸까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거기다 써져 있지. 급격한 변화야.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 관계가 뭐냐면은 지수 함수 관계, 로그 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이제 함수 내가 그냥 적어 볼게. 자, 지수 함수는 y는 a의 x, 뭐 이런 형태의 함수거든? 이런 형태야. 자, y는 a의 x.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라는 녀석과 이 x라는 녀석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건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지수함수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녀석이 되냐면, a가 만약에 0보다 큰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x에다가 숫자를 올라갈수록 얘는 거듭제곱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역수가 되기 때문에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가 돼.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래프 그려주는 툴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스케일을 아주 줄여가지고 여기가 뭐 100, 뭐 여기가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여보면은 실제로 거의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은 그냥 거의 이런 녀석이 나와. 자, 봐봐. 여기선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녀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수와 로그야.
그러니까 로그는 지수하고 로그는 사실 역함수의 관계에 있거든. 여러분들이 역함수 관계는 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오다가 갑자기 이런 식의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여기서 봐서 이것만 보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자고. 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겠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어디겠어? 이렇게 거의 변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너무 그냥 거의 직선과 직선 같은 요 구간을 우리가 탐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야. 우리를 어디를 관찰을 할 거냐면 지금부터 여기를 관찰하게 될 거야.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야.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게 돼.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거야.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의 그림을 되게 예쁘게 잘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들을 들어갔을 때 이 그래프를 아주 예쁘게, 내가 함수만 나오면 항상 뭐만 얘기하니? 그래프만 얘기하잖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함수의 관계는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 그래프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거, 그리고 바라보는 거, 이 녀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지수 로그를 할 때는 이 녀석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는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거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 삼각 함수야. 자, 삼각 함수잖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는 삼각 비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지, 우리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얘가 드디어 이제 함수가 됐어. 함수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뭐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어떤 관계를 갖는 거.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이냐? 자, y라는 녀석은 sin x, 바로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이 녀석이 정의역이 되는 그런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건데, 이 x라는 녀석이 뭐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sin 뒤에 나오는 이 x는 뭐야? 각도죠. 각도야, 각도.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야 돼. 이 삼각함수는 각도에 대한 함수야. 각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이 각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 x축과 y축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고정으로 해서, 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는, 자, 올라가는 만큼, 자, 얘를 우리가 각도 x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각도만큼 됐을 때 이때에 이 각도에서의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을 어떤 결과값으로 하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런 삼각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겠어? 얘가 뺑글뺑글 돌아,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돈다고. 근데 봐봐, 여기까지가 한 번에 간 요 녀석과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여기 딱 와 있으면은 이 각도는 실제로는 어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각도 자체가 알파고 얘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알파 더하기 360 요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 자체가 어떻겠냐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각도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 이때 이 x값은 x가 예를 들어서 알파일 때나 알파 더하기 360을 해도 어떻게 써, 이 y값은? 같겠지. 그리고 또 한 바퀴 더 돌았어. 자, 알파 더하기 720을 해도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얘는 이 y값은 어떤 특징을 갖겠니? 똑같은 게 반복되는 특징을 갖게 돼. 그지? 어느 만큼 따라서 360도. 이 x가 360도만큼 늘어날 때마다, 이제 그때 우리 지금 나중에 가가지고 이 360도가 2파이 이렇게 바뀔 거야. 360도가 더해질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 그렇지? 어떤 값 더하기 360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어떤 값 더하기 360 하면 또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함수야.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라고, 똑같은 것이. 그러면 이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것 지금 360도만큼의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하게 되잖아. 그 반복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면 주기 함수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삼각함수를 배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건 바로 이거야. 주기함수.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이 값을 구해야 돼. 근데 이 값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구하기 힘들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 한 주기 앞에, 두 주기 앞에, 세 주기 앞에. 여기에서 내가 그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주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배운다? 반복되는 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인, 코사인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파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야? 전파, 전기,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은 다 주기적인 이런 파동 주기를 갖거든?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전기, 전자, 통신, 이쪽에서는 삼각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이게 두 번째 배우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활용은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길이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떤 삼각 함수 쪽보다는 좀 논외의 문제가 될 거야. 여러분들 아마 보통 어떤 중간고사라고 하면은 이 삼각 함수에서 중간에 잘립니다. 이 삼각 함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삼각 함수, 삼각 함수. 자, 삼각 함수의 그래프, 삼각 함수의 활용.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중간고사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중간고사이거나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간고사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래프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지어 놓고 나서 중간고사를 확인을 해야 될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은 수열이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그냥 딱 보면은 되게 뜬금이 없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수로그를 배웠다가 삼각함수를 배웠다가 그 다음 여기 또 수열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대수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다항함수를 배웠는데 이 다항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좀 배워보는데 어떤 거? 지수로그 함수를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배울 거고, 삼각함수를 통해서 반복되는 함수도 있다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은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진 대부분의 함수를 다 배우게 된 거거든? 실제로 이거 이상의 함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공대 가가지고 뭐 공업 수학을 수학과는 모르겠어요. 수학과 가가지고 뭐 더 어려운 많은 함수를 배우겠지만 보통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함수는 여기까지면 다시 다 끝이야.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오는 건 뭐 지수함수에서 뭐 자연상수 2가 들어가는 이 정도가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이 정도면 다 써.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수열이 등장을 해. 수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열을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자, 수의 나열. 이 수열은 뭐냐면 수의 나열이야.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단 말이야. 나열되어 있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이 녀석들을 쭉 봤더니만은 어떤 특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지? 근데 그건 뭐야? 그 어떠한 특정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함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열을 내가 한번 나눠볼게. 우리가 자 1, 2, 3, 4, 5. 자,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이건 숫자 그냥 계속 하나씩 더해져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1, 2, 3, 4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하기 1을 해줬구나. 여기서 간 거 더하기 1을 해줬구나. 1로 갈 때 또 더하기 1을 해줬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 더하기 1을 해주겠네. 그 다음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는 그냥 y는 뒤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1을 해줬다라는 거야. 이거 뭐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므로 해가지고 함수라는 일반화된 걸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같은 우린 함수는 이 x나 y가 전부 다 뭐야? 실수범위야, 실수범위. 그런데 얘는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정의, 역이 전부 다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제 일반적인 자연수만 다루게끔 해가지고 어떤 식이요? 자,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얘도 함수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다.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왜 대수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문제를 풀 때는 또 그냥 다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 수열을 되게 어려워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네임드 수열 두 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등차 수열을 배우고, 그리고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거야. 자, 등차 수열은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등차 수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느낌이 될 거야. 자, 거기다 적어놔. 등차 수열은 거기다 빨간 펜으로 꼭 적어 놓으세요. 얘는 뭐냐면은 1차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1차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얘 뭐야, 지금 얘? 지금 1씩 더해지고 있잖아. 얘는 등차 수열이야. 얘 자체가 등차 수열이고, 이 등차 수열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1차 함수는 다 알잖아. 1차 함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1차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지수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지수함수를 잘 몰라. 그리고 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조금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계속 직선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기가 쉽지는 않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얘는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도 문제를 내기 좋은 건 뭐냐면은 등차수열이에요. 자, 내가 지금 수능을 벌써 10몇 년 동안 계속 매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고난이도 문제에서 등비수열이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 많이 없어. 실제로 고난이도 문제는 항상 등차 수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그리고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정도를 일단 먼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이거 이후로 나오는 거 뭐 수열의 합 이런 거 배울 것이고요. 자,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또 처음 배우는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기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얘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로 합친 거밖에 안 돼. 하나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 이거 이후에 귀납법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 녀석을 가지고 수열을 유추해내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납법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서 그 시험장에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떤 정도의 지도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일단 여러분들 이 대수에서 배우게 될 거는 이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각각의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거 지수 로그의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내가 정리를 해주긴 해줬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대수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수는 좀 배웠어. 지수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지수의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배우는 거고, 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을 배웠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정신이 없다.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로그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구구단 했던 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유리수의 4층 연산했잖아. 그런 것들이 것처럼 얘는 그냥 어떤 식으로 딱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냥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걔가 그때마다 뭐 어떤 계산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연산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마무리를 해 놓고 나서 바로 수업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게 저런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수의 연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지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내가 예전에 어디 너희들은 아니었을 거야. 어떤 이제 그 강의에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연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더하기를 반복하는 거, 그리고 더하기를 반복한 걸 또 반복하는 거, 이거밖에는 연산이 없다. 세상의 연산은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일단 봐봐. 여러분들이 4층 연산이라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거 4개를 우리가 4칙 연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있잖아, 유리수를 배우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얘네 둘은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느낌이 돼버려. 왜 그래? 얘는 음수를 더하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고, 얘는 역수를 곱하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연산이라는 것은 더하기와 곱하기밖에는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곱하기라는 건 결국 뭐야? 더하기를 반복한 거잖아. 반복. 그렇지? 더하기를 반복한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1이 5번 더해지면 1 곱하기 5를 하는 걸로 바뀐 것 뿐이라고. 자, 그럼 이 곱하기를 반복한 게 뭐야? 얘가 제곱이야. 거듭 제곱이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은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듭 제곱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땡땡땡 해가지고 A, 이 A를 몇 번 곱했냐? N번 곱했다. 봐봐. 얘를 더하기로 해가지고 N번 더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A를 해주면 되지. N 곱하기 A를 해주면 돼. 근데 이 곱하기를 반복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요거지. 여러분들 있잖아, 나중에 좀 재밌는 이제 수학과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지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물론 안 찾아볼 것 같긴 하지만, 찾아보면 이런 것들 좀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A라는 것을 밑이라고 하고, 이 위는 N이라는 녀석을 지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몇 제곱해가지고 몇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억을 하고 있죠. 제곱근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a다 라고 하면은, 이 x라는 녀석을 제곱하면은 a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을 구해라, 이 얘기잖아. 이거를 뭐라고 해? x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녀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거야. 이 x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만 있지 않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x의 세제곱 했는데 a가 나왔더라. x의 세제곱을 했는데 a가 나왔더라. 그럼 이건 세제곱근이잖아.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사실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알고 넘어갈게요. 이때 x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루트 a이긴 한데, 요 앞에, 요 루트 꺾여지는 이 부분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쓰면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x의 4제곱이 a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4를 쓰면 되고, 5제곱할 때 a가 나온다면 여기 앞에다가 5를 쓰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고 나서 지수의 기본 연산 법칙을 여기다 적어 놓고 나서 여러분들 시작을 할게요. 이건 진짜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건들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계산을 다 할 수 있어. 자, 지수의 기본 연산 법칙이야. 자, n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a의 n분의 m.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a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자, 이런 경우는 얘는 그냥 a의 n분의 1이 된다. 세 번째, 어떤 칠수에다가 0제곱을 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이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거는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여기 내가 밑에다가 지금 다 설명은 해놨어.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a의 0제곱은 1이 되는지, a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그냥 0제곱을 넣으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3페이지 한번 볼까? 자, 3페이지를 보면은 지수가 0인 경우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지수가 0인 경우, 그럼 a의 0제곱이 왜 1이느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설명을 쭉 해놨고, 표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a분의 1로 왜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증명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요런 거야.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그냥 증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a의 m 더하기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야? 그냥 a의 m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 지수 곱셈에 있어서의 항등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이제 똑같이 만들어져. 곱하기 1을 하면은 자기 원래 자신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1이 아니게 된다면은 얘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수에다가 0을 넣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얘는 무조건 1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고. 자, 두 번째. 자, 요거 볼게요. a의 m제곱이 있고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하면 얘는 뭐야? m 더하기 m 빼기 m이기 때문에 0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한 대로 a의 제로는 1이거든?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a의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은 결국엔 얘를 나눴을 때 a의 m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얘가 지금 첫 번째 얘, 그리고 두 번째 얘, 그리고 세 번째 이 녀석까지도 다 증명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되기는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얘기야. 잊지 말라.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어떤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요 앞쪽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박스 안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옆에 있는 그 거듭 제곱에 대한 것들 이런 거 할 때는 이유를 선생님이 대지 말라고 했어. 여러 강의에서 항상 나는 이유를 대지 말고, 요렇게 되어 있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분수의 형태, 지수를 분수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풀어라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좀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해서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풀 수 있고 틀리지 않더라고. 5만 가지를 다 해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틀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앞에 있는 공식들 몇 개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공식 봐. 자, n 루트 a의 전체의 n. 얘는 우리가 안쪽에 있는 녀석부터 해볼게. 무조건 저렇게 바꾸라고 그랬잖아. a의 1제곱이니까 a의 n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n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거듭 제곱이 되면 얘랑 지수 곱하는 걸로잖아요. 그럼 얘는 n 약분되기 때문에 그냥 a가 된다 이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이것도 봅시다. 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한다면 얘는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우리가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항상 밑을 통일시키는 게 기본이야. 근데 지금 밑이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수가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뭐야? a, b의 n분의 1 되고 얘는 다시 한번 뭐가 되니까 n 루트 a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로바로 계산을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야. 알겠죠? 등등의 것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3번에 보면은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표,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 거기다 별표를 한 5개 침쳐놔.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야. 100%야, 100%. 중간고사에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될 거야. 무조건 나와야. 자,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지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밑의 조건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자, 이 지수가 여기서 봤지? 자연수가 나왔어? 그럼 A는 뭐가 돼?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 자, 얘가 정수가 나왔어. 정수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음수도 있고 0도 있는 거야. 정수나 음의 정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A는 뭐가 되면 안 되면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얘가 유리수나 실수, 지수나 유리수가 실수가 되면은 이 밑은 A는 무조건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야 돼. 무조건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야 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이라기보다도 원래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정규 수업 들어갔을 때 내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거만큼은 머릿속에 그냥 박아놓고 기억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지수를 쫙 계산하다가 뭔가 애매한 모호함이 좀 생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항상 요거를 떠올려라. 지수에 따른 이 밑의 조건표를 반드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조금 설명을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은 왜 그런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야,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언급 안 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수에서 유리수 확장되면서 이거 있잖아. 얘가 음수면은, 유리수가 되면은, 얘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는데, 보면은,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트 한번 보자. 노트. 그럼 얘를 볼게. 이런 거 볼게. 자, 어떤 서? 마이너스 1에 3분의 5.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를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1에다가 5제곱을 하고 3. 이런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얘는 그럼 뭐야? 세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 가능하잖아. 선생님, 얘 지수가요, 유리수가 되면은 요 밑에 있는 녀석은 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어도 되는 케이스는 있다는 거야. 아니어도 되는 케이스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뭐냐면 4번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1에 2분의 5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자, 2는 이제 없어서 쓰진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1에 5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만 다룬다. 여기서 복소수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는 다룬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유리수라면은 저 밑은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루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다. 어떤 것들을 굉장히 딱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녀석들 지우고 나서 여기는 문제들 그럼 선생님이 한번 같이 풀어볼게. 거기 있는 문제들 지금 선생님이 좀 공간을 좀 남겨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1, 2, 3, 4, 5번. 자, 그럼 여기 있는 계산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해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항상 분수로 바꿔가지고 해라. 분수로 바꿔가지고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 자, 그럼 얘는 뭐야? 정리를 그냥 그대로 해볼게. 자, 2의 2분의 1이고, 자, 얘는 54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3이구나, 여기. 여기도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거 좀 땡큐하게 된 거죠? 뭐야? 3분의 1, 3분의 1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2분의 54니까 2로 나누면 몇이 되냐면은 얘는 2는 4, 2, 74, 27이 되잖아. 27에 3분의 1.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27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야? 3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뭐야? 3의 3분의 3이 돼가지고 그냥 답이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수로 바꾸면은 거의 다 해결이 돼. 자, 볼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분의 2, 그죠? 5분의 2 세제곱 분의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의 세제곱이면 125고 2의 세제곱이면 8이잖아요. 그럼 8분의 125야. 끝났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얘는 A의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냥 뭐야? A의 5분의 4.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 볼게요. 얘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지지. 왜냐하면 A, B는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는 거 보면은 A의 세제곱 바로 되고, 자, B의 6, 3, 18이잖아. 그럼 3 루트 2잖아. 그렇지? 3 루트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볼 수가 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이 지금 현재 통일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7에 루트 2 빼기 루트 8인데 얘는 2 루트 2잖아. 빼기 2 루트 2 곱하기니까 더하기 3. 요렇게 한 상태에서 3분의 1.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겠어. 근데 봐봐. 빼기에서 빼기니까 여기가 더하기가 되겠지. 그렇지? 빼기. 그러니까 나누기는 빼기잖아.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런데 빼는 건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바꿔야겠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자, 7에 3 루트 2 플러스 3. 이 녀석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면 얘는 그냥 7에 루트 2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구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 자체를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건 로그 계산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로그 계산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로그를 배울게. 로그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역함수는 뭐야?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자, 그럼 지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수 함수를 y를 a의 x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x랑 y를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x는 a의 y. 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수는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연산자인 로그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야. 새로운 연산 어떤 시스템인 로그라는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왜? 요 y를 구하기 위해서. 이 y라는 녀석을 내가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어떤 어떤 지수 형태, 거듭제곱 형태에서 지수 형태를 내가 구하기 위한 새로운 연산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로그다 이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y라는 녀석은요, 여기에서 지수라는 녀석은요, 로그 A
x. 자, 요런 형태로 바꿔서 쓸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초반에 로그라는 걸 배우는 이 초반에 여러분들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 자, 얘에서 역함수를 만든 거야. 역함수를 만든 거고, 이 역함수 내가 이 지수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고, 이때 요 밑에 지수에서의 밑에 해당하는 것을 이 로그의 밑, 여기서도 로그는 밑입니다.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것을 밑이라고 불러요. 밑. 여전히 여기에 밑이나 같게끔 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할 것이고, 이 녀석은 움직이는 단계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와닿게 될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볼게. 여기에서 여기 갈로 쳐 있죠. 자, 이거는 괄호로 되어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로그에 있어서는 거의 메인이야. 메인. 자, 첫 번째 A는 이 밑은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A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진수, 여기는 이제 B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라고 쓸게. 마지막에 X, 진수는 항상 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된다. 야, 이건 있잖아. 와, 로그가 나올 때마다 일단 당분간,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라는 것이 좀 익숙해지는 당분간 동안은 로그가 나올 때마다 이걸 반드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장담을 할게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가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생길 거야. 내가 이제까지 매년 봐오고 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강조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틀려온 애들 있어요. 농담 같지? 야, 그게 너희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반드시 이것은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거는 있잖아. 왜 로그에서 A가 0보다 커야 되냐, 1이 되어서는 안 되냐, X는 0보다 크냐는 결국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은 이 X와 Y가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자연수나 이런 게 아니라 실수여야 된다고, 실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이 Y가 실수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조건에 있잖아요.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를 내면은 이 A라는 것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지?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녀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됐죠? 증명 완료. 두 번째, 1이면 안 된다. 얘가 1이면 뭐가 돼? Y가 어떤 숫자가 되든지 얘는 1이죠. 1에다가 몇 승을 해봐야 1일 거 아니야, 무조건. 그지? 1은 항동원이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항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이 되면은 이 로그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커야 돼. 자, X, 이 녀석이잖아. 어떤 지수의 값이잖아. 근데 지수의 값은 여러분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A가 0보다 커야 돼. Y가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전부 다 그냥 역수가 되는 거 아니야?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A는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오는 게 이제 확실하고, 얘는 음수가 온다고,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올 것이고, 얘가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음수가 된다는 것은 뭐야? A의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뭐, 얘의 숫자가 아무리 이 분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0은 아니잖아. 0에 가까워질 뿐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값은 0보다 큰 값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얘야, 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수 조건이라고 해요. 얘를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 이 진수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로그 줘놓고선 여기다가 뭐 주냐면 가끔씩 2차 함수 줘버려. 2차 함수 주면은 0보다 작은 녀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게 나와버렸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진수 조건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을 어디? 지금 6페이지에다가 밑에, 자, 밑이 A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진수가 양수여야 하는 이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상세하게 좀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야, 이거 있잖아. 야, 어디다 던져드리지 말고, 어디다 던지지 말고 그냥 좀 잘 봐.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잘 보고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좀 참고를 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래서 7페이지 보면은 로그의 공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공식, 밑변환 공식, 지수 공식 해가지고 총 몇 개의 공식이 나와 있냐면은 9개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9개의 공식. 자, 이 9개의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암기 상태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거니까 반드시 꼭 암기해 가지고 계산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풍산자 반복수학 해가지고는 다 뽑아줬지? 받았잖아. 그지? 풍산자가 아닌가? 아무튼 내가 뽑아서 줬잖아. 그지? 그 녀석들을 보면서 그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일단 내가 이거 쭉 적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보고 있읍시다. 거기 밑에 있는 노트 이런 것들 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앞에 장하고.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9개의 공식을 써놨는데, 이거는 로그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들이고,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내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별로 어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써먹을 공식들이야.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 있는 공식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일단 기본적인 공식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얘가 지수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수를 연산할 때는, 지수의 어떤 연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밑을 통일시키는 거라고 그랬어. 밑을 통일시키는 거. 자,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기본 공식들을 보면은 이미 밑이 다 통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밑이 통일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들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뭐야? 밑 변환 공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밑을 변환해서 똑같은 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기본 공식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봅시다. 자, 로그 A의 1은 0이다. 자, 진수가 1이야. 그럼 뭐야? 여기서 이렇게 원리를 갑시다. 진수가 1이라는 건 뭐야? 얘가 1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수의 몇 회야 1이야? Y는 항상 0이겠죠. 그러니까 A가 어차피 봐봐. A가 1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여기 A는 1이 아니야. 그러니까 A가 1이 아닌데 얘가 1이 나오려면 Y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된다. 이거. 자, A가 1이다. 뭐? A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또 A가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잖아. 그지? 로그에서는. A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A가 나올까요? 1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밑과 진수가 같다면 당연히 1이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이게 지금 별표 치는 거는 이게 뭐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이기도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로그가 왜 생겼을 것 같아? 여러분들 로그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거 혹시 있나? 없니? 로그라는 게 생긴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항해 때문에 생겼어. 항해. 그 존 네이피어 로그라는 사람이 항해를 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GPS 같이 정밀한 것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해를 할 때 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참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실제로 난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틀어져 있는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 저만큼 갔을 때는 몇백 킬로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계산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계산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 곱셈이란 녀석을 어떤 두 수의 곱을 어떤 두 수의 덧셈으로 바꾸어주는 연산을 한 거야. 어떤 두 수의 나눗셈이라는 것을, 얘네 두 숫자가 더 엄청 큰 숫자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엄청 큰 숫자들인데 이 큰 숫자들의 나눗셈을 단순하게 빼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게 로그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상용 로그를 하게 되는데, 이 상용 로그는 A가 10이야. A가 10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단위를 쓰기 때문에 10진법.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A를 10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큰 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으로 우리가 바꾸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천문학이나 항해에서 엄청나게 큰 거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계산의 어떤 편리성을 갖다 주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게 사실 로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두 수의 곱셈은 로그에서는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거의 증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증명은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자,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 자, 곱셈은 이렇게 되는 거. 야, 이거 거꾸로 생각하지 마. 얘네 곱한 걸 얘네 더한 걸로 바꾼 거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려서 계산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고, 이 곱셈을 덧셈으로 바뀌었다. 큰 수의 곱셈을 로그의 덧셈으로 바꾸었다. 큰 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뺄셈으로 우리가 바꾸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거듭제곱을 했잖아. 이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 했으면 잘 생각해봐. 얘가 n개가 있다는 것은 x가 n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x가 n번 곱해져 있다는 것은 얘가 로그 ax를 이게 n개 더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n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n개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곱하기 n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진수, 밑에 있는 지수, 그리고 진수에 있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지수는 앞쪽에 분모로, 이 위에 있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에 있는 분자로 오게끔 된다. 여러분들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로그의 공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쓰겠지만, 로그의 어떤 좀 백미,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밑변환 공식입니다. 밑변환 공식. 왜 밑변환을 하겠어? 밑변환을 해야 연산이 가능해져. 밑이 똑같지 않으면 저 연산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통일시키는 것이 로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야.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 공식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 A, B면은요, 새로운 밑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서,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분모의 진수로, 이 위에 진수에 있던 것들을 그냥 분자의 진수로 바꿀 수가 있다. C라는 새로운 어떤 그 밑을 갖고 옴으로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은 1번을 조금 활용을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죠. 2번은 1번 활용하면 봐봐. 여기에서 이 밑을 뭘로 바꾸는 거야? B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밑은 로그 B의 A, 위는 로그 B의 B의 B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진수와 밑이 같아지기 때문에 위에가 분자가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 공식은, 밑변환 공식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써요. 근데 지수 공식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많이 안 써. 여러분들이 연산 연습을 하면서 이 지수 공식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그런 공식이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어때? 까먹기가 쉽습니다. 까먹기가 쉬우니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공식이라는 거. 하지만, 자, 일단 2번을 먼저 할게요. 어떤 밑이 있고요.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어. 근데 여기 봐봐. 지수의 밑이나 진수나 전부 다 다른 숫자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세요. 이 밑에 지수의 밑과 이 지수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의 자리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꿔도 이 값 자체는 똑같다 이 얘기야. 그 자체는 똑같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하자면은 얘랑 얘를 바꾸면은 지금 여기 지수에 있는 밑하고 원래 전체 지수의 밑하고 같잖아. 얘네 둘이가 같기 때문에 얘랑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이 위가 로그 A의 A가 되면서 그냥 B만 남게 B1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봐봐. 자, 기본 공식하고 밑변환 공식, 여러분들 지수 공식까지 총 9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9가지는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수를 할 때도 분수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라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로그 A의 루트 2 이런 녀석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대로 두고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로그 A의 2의 2분의 1승 이렇게 바꿔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앞으로 빼내가지고 얘를 2분의 1 로그 A의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바꾸는 것들 때문에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이대로 두지 말고 지수를 지수로 바꿔, 지수를 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들을 항상 연습을 좀 많이 해둘 수 있도록 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여기 총 4문제가 있거든? 총 4문제가 있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자, 보면은 봐봐. 여기도 로그 3의 6, 로그 3의 2, 로그 3의 4. 그럼 지금 이미 여기 보면은 밑이 다 통일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면은 자, 로그 3의 자, 6 곱하기 2. 야, 이제 나도 틀린다니까, 이렇게 가보시. 6 곱하기를 하고, 나누지 뭐? 4로 나눠주라. 이거야, 이거. 그치? 그냥 끝난 거야. 그럼 6이 12를 4로 나누면 3이잖아.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답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고 8이야. 근데 이 8이 느낌이 뭐야? 얘는 2의 세제곱이구나라는 느낌이 반드시 있고, 얘는 3인데 9니까 얘는 3의 제곱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요 지수, 자, 요 밑에 있는 지수는 뭐가 돼? 앞에 분모로 오게 돼 있지. 얘도 마찬가지 2가 분모로 와가지고 실제로 이 식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로그 2의 3 더하기 3분의 1. 자, 3분의 1 로그 2의 3 요렇게 우리가 바뀌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자, 로그 3의 2 더하기 2분의 1 자, 로그 3의 2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 숫자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3분의 4 로그의 2의 3 자, 곱하기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는 어차피 없어져가지고 2가 될 거고, 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를 자, 앞에 2 곱해지고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얘는 잘 봐. 얘는 지수를 아무거나로 그냥 통일을 시켜볼게. 아무거나 통일시켜버리면은 얘를 로그 2분의 로그 3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2 이렇게 되고, 아니면 거꾸로 얘네 둘을 바꿔가면서 역수로 바뀌어도 되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랑 얘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답은 2만 남아가지고 답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은 A와 B를 구해야 돼. 여기 지금 뭐야? 지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 로그로 바꾸자라는 소리죠. 그럼 A라는 녀석은 로그 5의 2 이런 녀석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B라는 녀석은 로그 5의 3 이런 녀석이 될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수, 밑이 5인 로그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우린 다 뭘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밑을 5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5로 바꾸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자, 볼게요. 로그 5의 6 분의 로그 5의 72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72를 한번 생각해요. 소인수 분해해볼게. 자, 72는 2부터 먼저 할게요. 자, 2, 3은 6, 2, 6, 12, 2, 1은 2, 8, 16, 자, 2, 9, 18, 3, 3은 9.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2 곱하기 6이잖아. 2 곱하기 6이니까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녀석은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니까 자 2의 세제곱이지 그럼 2 세제곱이니까 3 로그 5의 2의 세제곱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더하기 3은 제곱이니까 2죠 2 로그 5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로그 2의 a가 5의 2가 뭐야? 얘가 a, 얘도 a, 얘는 b, 얘는 b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a 더하기 b 분의 3a 더하기 2b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봅시다. 우리 뭘 구할 거냐면 로그 b의 a를 구할 거야. 로그 b의 a.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a 3, b 3, 3 진수가 같네. 그럼 진수가 같으면 우리가 진수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치, 밑을 3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지. 자, 밑을 3으로 한번 통일을 시켜볼게요. 그럼 자, 로그 3의 a는 얘를 바꾸면 역수가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이 되겠죠? 자, 로그 3의 b는 5분의 1.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봐봐. 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로그, 자, 5의 b, 3으로 하자. 3의 b 분의 로그 3의 a.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끝난 거잖아, 그러면은. 그럼 b가 뭐야? b가 5분의 1. 분의 로그 3의 b가 5분의 1이고 얘는 로그 3의 a가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답은 2분의 5로 해가지고는 답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생소해서 그래. 이게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 처음 해보는 거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든 거지. 이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구단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유리수의 4층 연산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이 단축되진 않아. 최대한 빨리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수 로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 오늘 했던 거 대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지수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더 손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